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NoSQL,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어,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를 꽤 많게는 수백 개 또는 심지어 수천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죠. 어쨌든 우리가 몽고DB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데이터베이스 트렌드 변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라클이나 마이스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등장하면서 결국은 SNS죠. 그래서 SNS 등장에 따라서 대규모의 어떤 그런 단순 데이터 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구글과 아마존에 의해서 빅테이블과 다이나모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됨에 따라서 NoSQL 등장을 촉진시켰고요. NoSQL은 나론니 SQL의 약자로 기존의 어떤 RDBMS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하는 그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관계형 DB는 데이터 일관성처럼 중요한 특성 중에서 시간이라든가 스토리지, 계산 자원이 필요한 건데, 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데이터 일관성.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제 입출금을 할 때 동일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단일 작업량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인출이 이제 되고 한쪽에서는 인출이 되고 한쪽에서는 출금이 되는 이런 단일 작업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의 RDBMS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은 거는 음, 대안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 어떤 RDBMS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십에서 수백 대의 서버로 쪼개야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많은 서버에 오라클 RDBMS 설치했지만, 또는 그렇게 한 결과, 라이센스 비용이 지금 또 많이 대두가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의 개념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은 대량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을 때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 인덱스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검색 성능을 향상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인덱스는 레코드를 기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검색이 주로 정렬을 한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렬하고 다시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부담이 추가가 돼요. 이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되는 환경에서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NoSQL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또한 MySQL 서버는 페이스북과 구글 그리고 트위터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어떤 그게 이제 좀 대안이 됐었어요. 라이센스 비용도 없고 음. 결국은 이제 이 MySQL 서버가 대용량 데이터를 전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졌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아까 제가 말한 이 빅테이블, 구글의 빅테이블, 이게 바로 대용량 DBS MS고 NoSQL입니다. 얘는 또 트랜잭션 처리는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그래서 구글이 그때 이제 스패너라는 분산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카산드라 DBMS를 또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트위터, 링크드인과 MySQL 서버를 활용한 분산 처리로 방향을 설정하게 됐고요. 각각의 어떤 구글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참여한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이 각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음, 결국은 이게 이제 HBase라는 것과 카산드라를 포함한 여러 NoSQL DBMS들이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분산 처리에 취약한 기존 RDBMS에서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쪽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음, 장바구니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그 장바구니라는 데이터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데이터 구조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 모델로 작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키 값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아이디가 되겠죠. 그 고객 아이디로 키를 만들고 그 키로 해서 데이터 어떤 값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목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NoSQL 어떤 것들이 등장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성격이 좀 다르고 그런 데이터베이스용도 달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대량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을 때 빠른 검색할 수 있도록 최적화 인덱스라고 부르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검색 성능 향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덱스가 저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능이 검색이 이제 많은 경우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는 정렬을 하고 다시 또 인덱스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담이 추가가 됩니다. 결국 이제 자주 업데이트되는 환경에서 관경 DB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NSK 등장했고, 그럼 보완하는 기술로 제이슨 아까 말한 키밸류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이스 포맷으로 입출력하고 기존의 관계형 DB가 전용 데이터 형식으로 테이블의 스키마의 유연성이 작기 때문에 반전형, 그걸 우리가 스키마 시리스라고 하는 레코드별로 컬럼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제이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관계형 DB는 초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어떤 발전 형태에서 플랫 파일 데이터 관리가 있고 계층형이 있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기반이 있죠. 그죠? 세 가지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다 결국은 RDB의 어떤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RDB는 관계형 대수학을 사용하는 형식 수학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죠. 집합 모델 구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되어 있었던 데이터였던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형태로서 잘 발전해 온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가면서 NoSQL이 약간 이제 발전이 급속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상용 RDBMS나 오랜 시간 동안 성숙해온 MySQL 서버와는 달리 어, 덜 성숙됐다 이런 거죠. NoSQL. 결국 또 NoSQL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성숙을 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몽고DB가 이제 그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게 10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자바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 몽고DB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픈 소스로 전환했고요. 텐제른 라이트 이제 넘어가고 여기 이제 나오죠. 근데 몽고DB라는 회사로 넣었던 솔루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몽고DB로 회사가 전환이 됐고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는 좀 고전을 했어요. 이 사용법이 RDBMS와 뭐 개념을 같이 할 거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도 RDBMS처럼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후에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NoSQL에서 2010년에 이제 HBase가 이제 주된 어떤 시장을 차지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카산드라나 카우치베이스와 같은 NoSQL DBMS는 뭐 그 적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거의 국내에서는 대용량 서비스들은 MySQL 서버로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HBase나 카산드라의 한계가 개발 언어인 자바로부터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출현 배경을 특징과 이제 연관돼서 볼 수도 있고요. 결국 확장성과 비용과 유연성, 가용성 면에서 좀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관경 데이터베이스 RDBMS가 데이터의 관계를 포링키 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서 조인 등의 관계 연산을 하는데 NoSQL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고 서버 여러 대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는 구조로 여러 대의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분산 시스템에 분산 시에 데이터를 상호 복제해서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데이터 유실이나 서비스가 공지 없이 테이블의 스키마가 유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로 사용하는 키 부분에만 타입이 동일하고 맨더터리 필드로 지정하면 값에 해당하는 칼럼은 어떤 타입이든 간에 어떤 이름이 오든 간에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필드는 공통이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칼럼은 각기 다른 이름과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NoSQL의 특징이면서 기존의 어떤 컴퓨팅 환경과 투리지 기술의 제약 하에서 변화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진화하는 데 있어서 초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본 능력은 제공했지만 느린 검색 속도와 중복 데이터, 취약한 보안 같은 많은 단점이 있었고요. 이게 점차 개선이 되면서 음, 뭐 다대다 네트워크 관계를 이제 허용하면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개선이 되는 그런 발전을 했고 관계형 DB가 이제 또 계속 발전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유연성과 가용성과 비용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RDB는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NoSQL 성능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HBase나 카산드라 같은 거 같은데, 어떤 걸 이제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바로 이제 웹 개발이 많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HBase나 카산드라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키텍처 특성상 뭔가 좀 용량이 많거나 이럴 때 그 주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컴포넌트들 있죠, 하드에서. 뭐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이런 것들, 저널 노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관리 및 트러블 슈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HBase는 그죠? 결국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거를 도입하고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주된 어떤 이슈가 될 거고요. HBase와 카산드라, MySQL, 몽고DB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어떤 특징, 그런 것들과 과제, 앞으로의 어떤 시스템에 직면한 과제, 이런 것들 연결해서 봐야 되고요. 키밸류 형태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 검색용 식별자로 키를 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키와 연결된 실제 데이터를 값으로 해서 하는 모델을 쓸 거다라는 거죠. 그 문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값을 찾는데 식별자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키값 데이터베이스보다도 어,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라는 어떤 그런 컬렉션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묶음이죠. 그냥 데이터 항목의 묶음을 우리가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개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종류가 레디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HBase와 카산드라가 있어요. 몽고DB, 카우치DB도 있고요. 여기 이제 다큐멘트를 쓴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몽고DB에 대한 개요도 이 정도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몽고DB의 라이센스라든가 설치,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